사람들은 식당에서 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가롭게 대화의 꽃을 피우는 동시에 창문 너머 행인들 혹은 한적한 오솔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의 카페나 작은 식당 역시 실내 좌석보다는 창가 좌석에 앉는 손님이 더 많다. 버스, 기차, 비행기에서도 사람들은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 지정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면 창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없어도 또 밤이라서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사람들은 통로 쪽 좌석보다는 창가 좌석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넓게 트인 광장에서는 어떨까? 사람들은 담장, 기둥, 가로등, 나무와 같이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건물이나 시설 주변에 머무는 경향을 보인다. 드넓은 모래사장에서도 사람들은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이 붐빌 때에서야 비로소 중간에 개방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다. 창가 좌석을 선호하거나 광장의 건물이나 시설 부근에 머무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데 그 취향은 매우 편향적이다. 생크림 케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어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디쓴 블랙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좌석을 선택할 때만큼은 놀랍게도 일치된 행동을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언가 인류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심리학자 데얼크대 용어는 엣지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정한 구역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넓은 중간지대를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둔 심리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안전한 공간을 찾는다. 창가 혹은 경계에 가까운 위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창가에 앉으면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공간의 반이 창가에 가려져 있어서 외부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가능한 한 적게 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놓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남아 상황을 주시하든 신속하게 대처하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 즉, 경계는 개인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지 혹은 친근하게 다가갈지 등을 결정한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투명한 공기방울과 같은 개인적 공간이 있다. 그것은 색도 맛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만져지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가장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 그 구역을 떠나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공간을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상황을 주도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전을 유지하고자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는 시속 100km로 달려도 그다지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내의 일반 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무도회장에서 빠른 속도로 현란하게 움직이는 조명 아래 춤을 추는 사람들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낀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의 동작도 무척 화려하고 힘이 넘쳐 보인다. 하지만 조명이 멈추면
사람들은 사실 밋밋하게 팔다리를 흔들고 있을 뿐이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에너지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우리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마치 예전의 일을 복사해서 현재에 붙여놓은 것만 같다. 이렇듯 우리는 허상 속에서 실제를 보고 낮음 속에서 높음을 본다. 어느 것이 실제이고 어느 것이 허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착각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것은 시각에서 일어나는 착각이고 어떤 것은 청각에서 나타나는 착각이며 또 어떤 것은 인지적인 착각이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가 주변 환경, 사람 혹은 사물을 잘못 판단하거나 감지하게 만든다. 인간은 귀로 들리는 것을 허상으로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자신의 감각이 때로는 스스로를 속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신체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리적인 특징이든 심리적인 특징이든 모두 착각이 일어나는 빈도, 강도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영향을 준다. 감각이 유달리 민감한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는 주위 환경의 자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물론 그 때문에 먼지가 피부에 닿는 것을 벌레가 몸에 떨어졌다고 착각하는 등의 감각상의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은 생리적이거나 심리적 요인 외에도 살아온 환경, 성장 배경, 생활 속에서 겪는 경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다행히도 착각이 우리 생활에 늘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단조로운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시각적인 착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좁은 공간은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조명으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면 실내의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또한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면 생활 속에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의외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장씨 부인은 어떻게 남편이 술을 스스로 끊도록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자. 장씨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셨다. 장씨의 부인은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자주 잔소리를 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일도 내팽개치는군요. 건강에도 해로운데 이 쓰디쓴 술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도 여러 해가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손에서 술잔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술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장씨 부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술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다. 이 손님은 50대의 부인으로 가게 문을 들어설 때 이미 장씨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호기심에 장씨 부인에게 물었다. 들어올 때 다투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 있어요? 장씨 부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얘기하자니 부끄럽네요. 제가 시집 온 지 여러 해가 됐는데 남편이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결국 말다툼이 돼버리네요. 손님은 장씨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말했다. 남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 마셔온 건 좋은 점만 알지 해로운 점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부터 남편이 술 마실 때마다 옆에서 해로운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 스스로 알아서 술을 끊을 겁니다. 장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손님이 말한 대로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의 해로운 점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들려주었다. 남편이 짜증을 내며 싫은 소리를 했지만 장씨 부인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다 옆에 앉은 아내에게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술 마시는 게 싫어졌어. 오늘부터 술을 그만 마시겠어. 남편의 말을 들은 장씨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손님이 알려준 방법이 정말 통했던 것이다. 원래 남편은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아무리 옆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매일 술을 마셨다. 그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술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장씨 부인은 그 손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장씨는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고 고민과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이 가져오는 해로움을 듣게 되자 원래 즐거웠던 일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알코올이 가져다주는 행복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자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술의 해로움을 생각하게 되었고 차츰 술에 대한 애착도 잃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괴롭고 힘들 때는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잇는다. 반면 매일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지옥에 빠진 고통을 느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이렇듯 같은 시간이어도 느끼는 바가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착각 때문이다.